둘로 쪼개진 광복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이 불씨가 됐는데 정작 독립기념관은 내일 광복절 행사를 열지 않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 관장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JTBC 취재 결과 독립기념관은 지난주까지도 행사 개최를 준비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김형석 신임관장 취임 직후인 지난 9일 매년 별도로 열던 광복절 경축식을 이번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관장이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하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경축식이 취소된 건 1987년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 관장은 자신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광복절 경축식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취소하는 과정에도 아직 간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지난 7일까지 관장직을 수행한 한시준 전임 독립기념관장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한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이 8.15 경축식을 거행한다는 초청장도 발송했다면서 만세 삼창 행사 등을 포함한 기념식 식순도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는 독립기념관이 올해 경축식 행사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템플릿도 확보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란 주제로 경축식과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포 시점은 지난 5일로 김 관장이 취임하기 불과 4일 전입니다. 경축식 취소가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김 관장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충남 천안시는 별도로 경축식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김형석 관장이 취임하기 전에도 뉴라이트 인사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학자가 독립기념관 이사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인사는 지원자 16명 가운데 14등을 하고도 이사로 뽑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임된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입니다. 박 소장은 이사로 선임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이뤄진 쌀 수탈에 대해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수탈이 아닌 수출이라고 주장해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인사란 비판이 나왔지만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국가보훈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 소장은 당시 지원자 16명 가운데 14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도 최종 5명을 뽑은 신임 이사에 선발된 겁니다. 당시 이사 선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JTBC에 임원 추천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박 소장의 심사를 거부했는데도 보훈부가 후보자를 배척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심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석 신임 관장이 설립한 재단법인 출신인 오영섭 이사도 이때 함께 뽑혔습니다. 오 이사는 이번 관장 선임 때 임원 추천위원장을 맡아 심사 과정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입니다. 결국 이런 이사진 구성이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관장의 선임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강연에서 임시정부가 건국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것 역시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올라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강연 영상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영화 건국 전쟁을 언급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국민의 또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헌법적 권력은 없다.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 의무, 납세 의무라든지 국방 의무를 부과하지 못했다. 국가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가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의 건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건국 행위로 인정되는 것도 1948년 헌법에서 법통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 완성으로 봐야 한다는 뉴라이트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1940년대 드골도 프랑스에서 탈출해서 영국 런던 가서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 정부 만들었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드골의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를 정통성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고 있거든요. 안 후보자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습니다. 안 후보자는 강연 영상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역사기관장 자리 곳곳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 인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소 20여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의 근대화를 도왔다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참여 인사들의 편향성과 역사 왜곡 논란 끝에 무산된 국정 역사 교과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뉴라이트 인사들이 현재 3대 역사기관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일제강점기와 친일파 모두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 왜곡된 분류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여러분 친일파 인명사전 만들어진 거 알죠?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일정 직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3개 이상 걸리면 친일파예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본의 경제적 수탈은 없었다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고수합니다. 당시 조선 경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거래의 시장 체제였고 민법 등이 시행되고 있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도 취임 직후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역사 관련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넓히면 뉴라이트 또는 극우 성향 인사 20여 명이 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복회는 이번 정권에서 역사 왜곡의 거대한 음모가 속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